자, 기본이론과정 1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5페이지예요. 네, 105페이지 하단 보시면 자, 2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소개되고 있죠. 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난 시간에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번 챕터 네, 균형의 이동이다 옆에다가는 자, 별표 6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6개 해놓으시고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자,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처럼 P 제로 Q 좌표 평행선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다. 그리고 공선 우상향하죠. 우상향은 공선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수역선과 공선이 교차하는 이 점이 있지요. 수역선 공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어때?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균형 또는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여하튼 균형 하에서 가격이 있지요.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이를 균형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기호로 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던 거였습니다. 다음 균형 하에서 거래량이 있지요.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크기가 균형하에서 거래량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균형 거래량이다 또는 균형 수급량 줄여서 균형량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우리끼리 기호로 Q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균형의 형성 원리를 말씀을 드렸고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균형 가격,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때 균형이 여기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그러나 항상 균형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은 균형점이 또는 균형이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균형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쪽으로 변합니까? 수역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공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배웠어요. 수역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뭡니까? 수요의 변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수요의 변화다. 그래서 수요의 변화 요인이 변하면 수요가 증가하기도 하고 수요가 감소하기도 한다. 이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거지요. 수요가 감소하면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공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가 있겠죠. 참 공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뭡니까?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때 공급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의 변화 요인이 변해서 그래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공급이 증가하면 공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공급이 감소하면 공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럼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어때? 균형점은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처럼 균형점이 이동해서 결국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가 있겠죠. 바로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자, 우리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공급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공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겠죠. 또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처럼 공급이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 다음은 이제 수요가 일정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수요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공급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또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 둘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 이때가 가장 일반적인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가장 기본적인 경우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여기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요. 자,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동시에 나타나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보세요. 수요가 증가하고요. 공급도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다음은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공급도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음은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수요와 공급 중 둘 중 하나는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하나 일정한데 나머지 하나가 변하는 경우다. 결국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 둘 중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처럼 기본이 되는 이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겠고 저희 심화 이론 과정에서는 이분이 응용이 되어서 더욱더 세부적으로 즉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여기까지 설명 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급이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먼저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P, 제로, Q, 좌표 평행상에서 우리는 수요선은 우하향한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수요선, 공선은 우상향한다. 그래서 우상향 공선을 가정하는 겁니다. 물론 저희들이 배웠어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때 공급은 어떤 모습입니까? 수직의 모습이었죠. 이 같은 건 다 예외란 이야기예요. 예외고 우리는 이제 우하향하는 수요선, 우상향 공선을 가정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때도 수요선, 공선 모두 곡선 형태죠. 그러나 우리 편의상 직선으로 그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수요선과 공선이 교차는 이 점에서 당초 균형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의 가격이 균형 가격 P 스타다. 이때의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 Q 스타다라는 겁니다. 이때 벌써 공급은 일정하다 가정했습니다. 그럼 공급 일정하기 때문에 곡선은 변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수요가 증가한 경우에요.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겠죠. 어느 쪽으로 갑니까? 증가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럼 당초 이 수요선이 이처럼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벌써 당초 균형 가격 하에서는 P스타라는 당초 균형 가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 것인가? 이 크기가 수요량이 되겠죠? 이 크기가 수요량이 되겠지요. 수요선 자체가 이동했죠? 따라서 이 크기가 수요량이 되겠고 이 크기가 공급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 P스타 균형 가격에서는 이 크기만큼 뭐가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시장에서 수요량이 더 많다. 이걸 우리가 초과 수요 현상이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이 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되겠다.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하면 당연히 가격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참 가격 상승 압력.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사곤삼이 더 많기 때문이지요. 반면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 그랬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팔곤삼이 더 많기 때문이다. 참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겹차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당초 균형점은 어디였어요? 여기였지요. 당초 균형점은 여기였어요. 이제 수요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입니까? 여기가 되겠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균형이 이동했다 할 수 있겠죠. 이러면서 균형 가격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살펴봅시다. 새로운 균형 하에서 가격은 P1이다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균형 하에서 거래량은 Q1이다 할 수 있겠네요. 그럼 균형 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함으로써 즉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함으로써 균형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보세요. 보시면 공급은
일자 과정에서 수요만 증가했습니다. 그럼 수요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이래서 당초 균형 하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당초 균형 하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하고, 자, 이로 해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했지요. 상승.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만 증가한다. 이때는 어때? 자,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것은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공급은 일자다에서 이제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이분도 그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선 이제 자, P 제로 Q 좌표 평면에서 수요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공급선은 우상향한다. 지금 우하향하는 수요선, 우상향 공급선을 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 수요선과 공급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당초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균형에서의 가격 여기가 어때? 균형 가격 P 스타가 되겠지요. 다음 균형 하에서의 거래량이 있죠. 여기가 Q 스타 균형 거래량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공급은 일정합니다. 그럼 공급선 변할 이유가 없겠지요. 다음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수요만 감소하니까 수요선 자체가 이건데 감소하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참 수요선 자체가 이렇게 좌측으로 어때?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살펴봅시다. 당초 균형 가격 P스타에서 이제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죠? 왜? 수요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고, 다음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다. 그럼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 여기서는 이제 결국은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어때?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자, 시장에서 공급량이 더 많기 때문에 이때는 뭡니까? 초과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크기가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되는 것이다.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 어때? 팔고선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가격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때는 가격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새로운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교차는 자,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잡으세요. 당초 균형점은 이 점이었어요. 당초 균형점 이 점인데 수요가 감소함으로 해서 즉 수요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점이 이렇게 변하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당초 균형점 여기였죠.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변하더라. 자, 이러면서 균형 가격 거래량은 어떻게 변할까 살펴봅시다. 새로운 자, 균형 하에서 가격이 자, P1이다. 이때 거래량이 Q1이다. 이러시면 어땠지? 자,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감소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정리해 봅시다. 자, 공급은 일자에서 수요만 감소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수요선 자체가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이래서 당초 균형하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균형하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 때문에 이러면서 결국 가격은 어때? 균형 가격은 하락했죠? 자, 보세요.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했다. 알 수 있겠죠?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만 감소했습니다.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 감소했다. 이것은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수요는 일자다 가정하에서 공급만 증가하는 이 경우를 살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P 제로 Q 좌표 평면에서 우리는 역시 이제 자, 우하향하는 수요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선을 가정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수요선과 공선 교차는 이 점에서 당초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점에서 가격이 균형 가격 P 스타가 되겠지요. 이 점에서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
Q 스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때 이제 수요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수요성이 변하면 이유는 없겠지요. 공급이 증가했네요. 그럼 공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 증가니까 어느 쪽으로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공선 자체가 이처럼 어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당초 균형 가격에서는 자, P스타는 당초 균형 가격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지요. 그러나 공급선 자체가 우측이 되면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P스타는 당초 균형 가격 하에서는 자,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공급량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은 어때? 초과 공급 상태다. 그래서 이 크기가 결국 뭡니까?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된다. 이처럼 초과 공급 현상 타면 가격은 어때?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랬지요. 참 가격 하락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수요성과 새로운 공급선이 만나는 즉 교차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당초 균형점은 이 점이었죠. 이 점인데 수요는 일자로 가져서 공급만 증가하다 보니까 균형점이 이렇게 이동하더라.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어때? 균형점이 이동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론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어때? P1이 되겠고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Q1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균형 가격은 어때? P스타에서 P1으로 이렇게 어때? 하락했음을 알 수 있겠지요. 균형 거래량은 Q스타에서 Q1으로 이렇게 어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수요는 일자다져서 공급만 증가했어요. 그럼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사입니까? 자,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참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했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수요는 일자 가정에서 공급만 증가하니까 어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수요는 일자에서 공급만 감소한 경우 이걸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P 제로 Q 좌표 평면상에서 자, 수요선은 우하향한다. 공급선은 우상향한다라는 겁니다. 처음 수요성 공선이 교차는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당초 균형 가격은 어때? P 스타가 되겠고 균형 거래량은 여기가 되겠죠. Q 스타다. 이때 수요는 일정하다 그랬어요. 그럼 수요선 변할 만 이유가 없겠지요. 공급이 감소한다 그랬어요. 그럼 공급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감소니까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 공급선 자체가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당초 균형 가격인 자, P 스타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살펴봅시다. 자, 수요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지요. 왜? 수요선 자체는 변함이 없으니까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죠. 다만 공급량은 어때? 이제 이 크기가 되겠네요. 왜? 공급선 자체가 좌측으로 있죠. 그래서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된다. 그리고 P스타란 당초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인데 공급량은 이 크기더라. 그럼 결국은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지금 시장에서 수요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는 초과 수요다 할 수 있겠죠. 초과 수요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크기가 초과 수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가격 상승 압력을 받는다 할 수 있겠죠. 처음 가격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성과 새로운 공선이 교차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당초 균형점은 이 점이었죠. 이 점인데 수요는 일자다 가정에서 공급만 감소하니까 균형점이 어때?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균형점이 어때? 이동했다 할 수 있겠죠. 자, 이래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살펴봅시다. 그럼 새로운 균형 하에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어때? P1이다. 새로운
균형 하에서 균형 거래량 어때? 여기가 되겠죠? Q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결국은 이제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했다라는 거죠. 반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했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해 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수요는 일자다해서 공급만 감소했어요. 그럼 그 공급선 자체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좌측이었죠.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즉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균형 가격은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입니다. 자, 균형 거래량 어때?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참 균형 거래량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내처럼 수요는 일자 가자에서 공급만 감소하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가장 기본이 되는 케이스 4가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공급은 일자다 가정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수요는 일자다 가정에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다 이 4가지 케이스를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이분을 우리가 이야기해서 본 기본을 과제에서는 이처부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그림을 통해서 설명드리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 생각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그림 통해서 자, 이걸 어때? 이제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야기요. 자, 우리 시험은 이제 오지선다형이지요. 그래서 보기가 어때? 1번부터 5번까지 자, 5개 이렇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주어진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때? 그림 하나만 그려서 지문 하나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수요의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는 그림을 어때? 사실 3개씩 그려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제 수요 변화, 공급 변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 이분은 오늘 저희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심화이론 과제에서 다뤄졌는데 그때는 그림을 3개씩 그려야 돼요. 그럼 어때? 이제 자, 어때요? 1번부터 4번까지가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다. 그림을 하나당 3개씩 그린다면 모두 몇 개? 12개. 그리고 이건 기본적인 거 하나 넣어주겠죠. 그럼 어때? 13개가 됐네요. 이처럼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대 그림을 때 13개까지도 그릴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언제 그림 13개 그려서 우리가 풉니까? 안 되겠죠?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본 기본에서는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께 원리를 이해하자. 이 설명을 드렸고, 이제는 우리가 어때? 말로써 푸는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로써 푸는 연습을 함으로써 좀 더 어때? 시간을 단축시켜서 제한되지 않는 문제를 풀자. 이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분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하는 겁니다.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어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습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는 거지요. 상승한다. 자,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어때?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누차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생각하시고, 다음은 또 이제 수요와 공급을 비교합니다. 그럼 수요 공급을 비교하는데 어느 한쪽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어느 한쪽은 일정한데, 자, 수요 공급 중에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한쪽이 이처럼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 원리를 여러분이 어때? 이해를 해놓으시면 훨씬 쉽게 우리가 문장으로 풀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수요 공급을 비교한다 했습니다. 그럼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처럼 균형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초과 수요도 초공급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균형 가격이 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다음은 이제 수요 공급 중 자, 어느 한쪽은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자, 수요를 비교해서 어느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는 이제 말로써 풀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공급이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이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다. 다음은 수요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이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이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참 기본이 되는 네 가지 케이스를 우리 이제 말로써 풀어버리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당초에는 항상 균형 상태란 이야기예요. 그럼 균형 상태니까, 균형 상태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겠죠? 이렇게 균형 상태를 생각하시고,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한다는 이야기. 자, 생각해보세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하면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많다. 그럼 수요 많으니까 어때? 초과수요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수요가 많다. 그래서 어때? 초과수요다라는 겁니다. 지금 초과수요 현상하다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이다. 그리고 한쪽은 일정한데, 자, 수요 공급 비교했을 때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 우리 그림 그려서 살펴본 내용과 결과는 똑같죠? 초과수요,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증가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자,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에, 자 보세요. 그럼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수요만 줄었으니까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 할 수 있겠죠. 그럼 공급이 더 많으니까 당연히 이때 어때? 이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과 공급이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는 거지요. 다음,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만 감소하니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우리 그림 그려서 살펴본 초과 공급, 균형 가격 하락, 균형 거래량 감소,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이제 수요는 일정합니다. 수요 일정한데 공급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야. 자, 보세요. 자, 공급이 있어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증가한다는 이야기. 그럼 시장은 당연히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때는 어떤 이제 초과 공급이다. 그럼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한쪽은 일정한데 한쪽만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어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역시 비교해 봅시다. 자, 초과 공급이다. 균형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똑같은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세요. 수요는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에요. 그럼 자 보세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은 오히려 뭐가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때는 어떤 이제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한다. 참 초과수요 현상을 초래하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그리고 여보세요. 한쪽은 일정한데 한쪽만 감소했어요. 그럼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초과수요. 균형 가격 상승, 균형 거래량 감소. 결과는 어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때요? 말로써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줄여볼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서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만 연습이 되면 말로써 푸는 게 훨씬 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한 7, 8쯤 돼보시면 한 단계를 또 생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내공이 쌓여가기 때문에. 자, 보세요. 공급이 일자해서 수요만 증가하면 시장에 수요가 더 많구나. 초과수요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한다. 바로 이렇게 또 어때? 찾아볼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더 줄이게 된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원리를 잘 이루시기 바라겠어요. 자, 이제 균형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초과수요나 초급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비교해서 초과수요 현상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그런 거죠. 다음 이제 균형 거래량이에요. 역시 수요 공급을 비교한다는 이야기예요. 비교해서 어느 한쪽은 일정하지만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어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다음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면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문장으로 말로써 풀어 연습을 하시다 보면 응용력이 굉장히 향상될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또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는 우리만의 암기법이 있어요. 우리만의 암기법이 있는데 항상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순서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이다. 이렇게 맞추시기 바라겠어요. 순서는 균형 가격 거래량이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여기 보세요. 한쪽은 일정하지만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당연히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보세요. 한쪽은 일정하지만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거래량 먼저 따지시기 바라겠어요. 다시 말했고 다음 균형 가격은 방향이 똑같다. 수요는 방향이 똑같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수요는 방향이 똑같으니까 어때? 이제 가격 상승이다. 다음 방향이 똑같으니까 거래량은 어때? 거래 감소니까 방향이 똑같으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공급은 방향이 반대예요. 반대. 자, 거래량이 증가했죠? 그럼 가격은 반대니까 하락한다. 다음, 거래량이 감소했죠? 그럼 가격은 방향이 반대니까 어때?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만의 암기법이에요.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어떻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말로써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에요. 정 안 되면 이렇게도 외우자는 이야기예요. 외우자서 항상 우리는 순서는 어때?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맞추시고 어느 한쪽은 일자단에서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어느 한쪽이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래서 균형 거래량 먼저 찾으시고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보시까 수요는 방향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 방향이 똑같다 생각하시고 공급은 방향이 어때?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우리의 암기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참고하시고 여튼 우리는 이제 원리를 이해하시면서 풀어가는 게 어때? 훨씬 더 응용력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말로써 풀어보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정 안 되면 암기법도 생각을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균형의 이동 관련해서 기본적인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드렸고 교재 통해서 한 번 더 반복습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05페이지를 보세요. 105페이지는 2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우리 별표 6개 해놓자 그랬지요. 첫 번째를 보세요. 수요선은 우하향하고 공선 우상향한다. 이것은 가정하에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처럼 이제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이제 균형은 이동하게 되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어때?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고래 1번 보세요. 양고래 1번은 어때? 이제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공급은 일정하다.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이제 106페이지예요. 상단에 박스가 들어있지요. 자, 박스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공급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죠. 이때는 이제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수요선 자체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겠지요. 이래서 당초 균형하에서 어때?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이래서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는 거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자,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아래 거 봅시다.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죠. 이때는 수요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 그래서 당초 균형에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겠지요. 이래서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겠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지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서 수요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경우
자,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 자체가 좌측 이동 설명드렸죠? 이 두 개 그림을 묶어놓은 게 여러분 박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생각하시고 이제는 그림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풀어가거나 아니면 우리만의 암기법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음은 양거래 2번 봅시다. 자, 양거래 2번은 공급의 변화다. 이 부분이죠. 공급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에요. 그래서 수요는 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아래 박스를 봅시다. 첫 번째 칸입니다. 자, 수요는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공급만 증가하는 경우지요. 이때는 공선 자체가 어디로 갑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균형 가격은 하락하는 거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는 기록. 균형 가격은 하락. 그리고 균형 거래량 증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칸 보세요. 수요는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다. 이때는 공급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균형 가격은 상승이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 결국 균형 가격은 상승. 자, 균형 거래량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역시 그림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로써 풀어가거나 정한되면 우리만의 암기법 이걸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 아래 박스 나온 그림은 우리 이 두 개 그림을 설명을 드렸죠. 수요는 일정하다 가정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이 두 개 그림을 모아놓은 게 바로 박스에 나와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아주 기보해야 된다 할 수 있는 케이스를 4가지가 있었죠. 자,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수요는 일자다 가정하에서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이로해서 균형 가격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은 다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양골 3번입니다. 양골 3번은 이처럼 이제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에요. 자, 이번은 저희도 이제 심화 이론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2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다 말씀드렸고, 다음은 109페이지를 보세요. 109페이지 보시면 3번 챕터 단기 균형과 장기 균형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본 과정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이분도 많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 과정에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예제가 들어있어요. 예제 들었는데 예제 2문제 들어있죠. 이분들은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절 이제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이분은 다 말씀을 드렸어요. 다 말씀드렸고, 다음 4절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교재 112페이지예요. 112페이지 이제 4절 보시면 이제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다 소개됐죠. 사실 이 탄력성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는 워낙 어려워서 그런지 우리 시험에 탄력성을 해서 거의 출제가 안 되었어요. 그렇지만 참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다. 이걸 배우지 않고는 수요 공급 이론을 배웠다 할 수 없을 정도 실성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경기 변동 이론이다, 정책론이다, 모든 파트에 탄력성이 다 응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살펴봅시다. 지난 시험이죠. 28회 시험에서는 수요 공급 이론 5문제 나왔어요. 5문제. 수요 공급 이론 5문제 나왔는데 이 중에 탄력성 관련된 문제가 3문제예요. 그리고 지난 29회 시험이죠. 자, 여러분이 보실 시험이 30회잖아요. 그 지난 29회 시험에서도 수요 공급 이론 4문제 출제했어요. 이 중에 3문제가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에도 최소한 3문제는 탄력성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렵다 할지라도 반드시 또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시간 차이를 많이 해서 이분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제 탄력성이다. 자, 이 표현이 나오면 항상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 생각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뭔가 원인이 제공되니까 결과가 나타나더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또 합시다. 원인은 뭡니까? 자극이 되겠죠. 뭔가 자극을 주니까
결과 반응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어때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진 자극에 대한 반응의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이 뭡니까? 탄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럼 우리 주변에도 탄력성의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인 예가 바로 이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옷을 사기 위해서 옷가게 가셨어요. 옷 가서 옷을 어때 잡아 당겨본다는 이야기예요. 옷을 잡아 당기는 게 뭡니까? 원인 자극을 주는 거지요. 뭐 어때? 옷이 늘어나잖아요. 이게 결과 반응의 정도다. 그래서 옷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많이 늘면 반응이 크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이야기예요. 다음 옷이 적게 늘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적게 늘면 반응이 적다 그래서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크면 어떻습니까? 탄력적.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이 적으면 어때? 비탄력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공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가진 공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공을 땅에 떨어뜨리는 게 뭡니까? 원인 자극을 주는 거죠. 그럼 공이 튀어 올라오겠죠. 이게 뭡니까? 결과 반응이다 할 수 있겠죠. 이때 공이 많이 튀어 올라오면 우리가 탄력적, 공이 적게 튀어 올라오면 비탄력적 이런 표현 쓰는 거죠. 뭐 됩니까? 공이 많이 튀어 올라오면 반응이 크다 그래서 탄력적, 공이 적게 튀어 올라오면 반응이 적어서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여러분께 지금 기본이론 과정 강의를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때 강의를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 끄떡끄떡 하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강의 제공한 게 자극이죠. 그럼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끄떡끄떡한 게 뭡니까? 반응이란 이야기예요. 끄떡끄떡 하시면 반응이 정도 크다는 이야기죠. 뭡니까? 탄력적이다. 다음 제가 강의를 제공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그죠? 합니다. 그럼 이때는 반응이 적은 거죠? 이때는 뭡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어때? 탄력적이 돼야 되겠지요. 반응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그래서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하시고 자, 하시면서도 하나 더 이해하시려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참 우리 주변에서 참 탄력성에 대한 사례를 어때? 여러 가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걸 우리는 이제 수용과 관련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런 사례 봅시다. 자,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합니다. 참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함으로 인해서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보세요.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를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제와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자, 이걸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소득이 변합니다. 즉,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지 또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지만 소득 나오면 당연히 뭡니까? 수요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다음은 세 번째,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는 점.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해서 당해제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때 잘 보세요. 이제 원인 자극이 되는 게 뭡니까? 당해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다. 또 소득이 변했을 때다.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다. 할 수 있겠죠. 참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탄력성의 유형도 구분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서 자 이제 이걸 하나 살펴봅시다. 우리가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을 해보자. 여튼 우리 시험 아파트 매매 시장 위주로 출제가 되니까 아파트 매매 시장을 가정해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럼 아파트 매매 시장 가자면 당해제는 뭐가 됩니까? 아파트가 되겠지요. 아파트.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지요. 당해제가 아파트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제인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걸 측정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당해제 가격인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 아파트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소득이 변했을 때 당위적인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다른 한지와의 가격이 변했죠. 여기서 빌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자, 빌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위적인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냐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빌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측정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겠네요. 됐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이제 여기 보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합니다. 다음은 소득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한재와의 가격이 변한다. 이들이 바로 뭡니까? 원인이 되겠지요. 예, 주어진 자극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탄력성, 유형도, 탄력성도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원인이 당해자와의 가격인 경우입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격 탄력성이다. 다음 원인이 소득인 경우에요. 이때 어때?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음 원인이 다른 한재와의 가격이 변한 경우입니다. 그럼 자, 이 경우 보세요. 이 경우는 다른 한재와의 가격이 변해서 당해자와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걸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빌라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이냐 이걸 측정하느냐. 결국 두 재화지요. 빌라 아파트, 예를 들어서 빌라 아파트 두 재화라는 얘기. 두 재화가 어때? 서로 교차 크로스돼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때는 우리가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이다. 결국 원인, 주어진 자극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결과 여기까지 연결시켜 보자는 이야기예요. 연결시켜보자. 이때 보세요. 당해자와의 가격이 변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매매시하면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당해자인 아파트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 거죠. 그래서 가격 탄력성. 결과는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이걸 측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를 우리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이제 당해자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이야기. 원인이 뭡니까? 당해자의 가격이 변한 거죠. 결국은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 문제 되겠죠. 따라서 원인이 가격이니까 가격 탄력성이죠. 결국은 공급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죠. 따라서 이를 우리 이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은 보세요. 이제 소득이 변함에 따라서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측정해보자는 이야기예요. 원인이 소득이니까 소득 탄력성이죠. 결과는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이 문제지요. 따라서 일괄해서 우리가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다음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하는 거죠. 원인이 뭡니까? 다른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하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당해자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문제 되겠죠. 따라서 두 재화니까 크로스 교차에다 교차 탄력성. 결과가 뭡니까? 수요량이 얼마 변하냐 이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인이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고 결과 이관에서 수요량이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 부분은 결국 뭡니까? 수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타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결과가 공급량이 얼마나 공급적이죠. 그래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원인과 결과 이걸 연결시켜서 결국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탄력성 유형은 네 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가지 뭐가 있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탈성 이렇게 네 가지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수요 관련된 게 세 가지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다음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교재 1번 챕터 수요의 탄력성 여기에 소개된 내용이고, 다음 공급 관련된 건 한 가지죠. 공급의 가격탄성. 이게 이제 2번 챕터 공급의 가격탄성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는 수요 쪽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다 생각하시고, 공급 관련해서는 하나를 다뤄야 된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하튼 여러분들이 항상 탄력성이 변하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훨씬 더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112페이지 봅시다. 112페이지 보시면 1번 챕터 수요의 탄력성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로 수요의 탄력성이다. 옆에 별표 11개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1개. 자, 별표 11개 의미가 뭡니까? 최근 5개월 동안 우리 시험에서는 수요의 탄력성 이 챕터 관련해서 11문제 연관되어 출제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탄력성 관련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첫 번째로 보시면 이제 탄력성이란 주어진 자극, 즉 원인에 대한 반응의 연도, 즉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설명드렸죠. 탄력성은 항상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뭔가 원인이 제공되니까 결과가 나타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반응의 정도를 설명하는 개념이 탄력성이다. 그래서 아주 쉽게 반응이 크면 탄력적, 반응이 적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런 생각하시고 그 아랫줄 중간쯤 보세요. 중간쯤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등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관련해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다.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된다. 이 세 가지는 원인과 결과 여기서 우리가 붙여놓은 이름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수요 탄력성 관련해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탄성, 수요의 교차 탄력성 이 세 가지를 다루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수요의 가격탄성 여기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